각종 정치 사회 문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박 대통령 아베 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정을 타결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비판을 하는 다수의 권언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좌파 정부 운동권 세력의 상당수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수층에서 특히 보수 언론들 일부가 이 합의에 대해서 빼딱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현재 이 보수층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어떤 성공이나 자기 대권에 관한 부분 계획이 또 총선에 관한 계획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보수 진영 내부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좀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논란이 되었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즉 되돌릴 수 없는 합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협상 내용에 대한 이행을 최종적으로 완료한 시점에서 이 합의가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합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31일 연말에 청와대는 다시 담화를 냈습니다. 위안부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 어떤 정부도 일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적극 나서지 않고 어떤 때는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을 만큼 손대기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일본의 책임 인정, 공식 사과, 그리고 반성 이런 부분에서 할 만큼은 다 했다는 겁니다. 자, 국내에서는요, 이 소녀상과 소녀상 이전과 또 일본의 기금 출연이 맞물려 있는 일본의 보도가 있으니 여전히 별별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일본에도 한국의 지금 종북 좌파들이 박근혜 합의를 갖다가 반대하고 한국의 야당 대표가 100억을 모금으로 하겠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일본에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들 한번 보세요. 이 합의를 잘 됐다는 언론이 많습니까? 못 됐다는 언론이 많습니까? 한국 언론들 스스로 그렇게 이 합의에 대해서 온갖 소설들을 쓰고 앉았으면서 일본 언론들이 그렇게 소설 쓰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대로 인용하면서 마치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합니까? 그래서 합의가 하자 말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일본 정부에서 뒤집은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합니까? 자, 그러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 청일정전부터 미군 점령기까지 일본의 근현대사를 다시 한번 거부적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발족한 일본 자민당의 역사를 배우고 미래를 생각하는 본부, 즉 역사검증본부가 아베에게 12월 초에 자신들의 노력을 위해서 아베가 협력을 해달라고 방문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베가 선을 껐다는 겁니다. 즉 이들은 위안부는 합법이고 난징 학살은 허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인데요. 자민당 내부에 이들이 지난 12월 22일 정식 출범 이전에 아베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나는 아베 담화로 역사 인식에는 마침표를 찍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세대가 했으면 좋겠다. 그 아베 담화는요 8월달에 한 건데 작년에 8월달에 패전 70주년 때 아베는 개인적으로는 역대 일본 정부가 했던 그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담화 부분을 뒤집고 싶었지만은 결국 아베는 역대 정권의 담화를 그대로 개성해서 사죄를 하는 입장이다라는 걸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베는 이제 내 할 말은 그걸로 끝났으니까 당 내부에서 거구들이 우리 당 주변에 있는 거구들이 나한테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해집자고 하는 부분에는 나는 안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일본 한일연맹 소속 의원들이요. 이 양국의 정상회담 성사와 위안부 문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안을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는 이 방법까지도 지금 논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정치 네이버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방문해서 이번 합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할머니들의 이해를 구하는 자리들도 지금 만들겠다고 일본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5월달 G2 정상회의 이전에 박 대통령과 아베가 한번 만나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이번 합의를 재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말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이나 1월 하순에 열리는 다보스 포럼이나 3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해관보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또 재확인해서, 우리는 지난번 12월 말에 양국 외무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상 둘이서 확인한다, 이런 필요를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양국 정상이 통화를 해서 그 합의를 추인을 했지만은 두 사람이 만나서 이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을 완료짓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국 내부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만 없다면, 특히 우리나라에서요, 박 대통령이 동경을 방문해서 완전히 타결 짓는 것이 양국 간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한국에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3국에서라도 양국 정상이 만나서 이번 합의에 완전히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 박 대통령이 조만간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합의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분들 당사자와 그리고 국민 다수의 이 정확한 이해하고 평가가 되어져야 그때 만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 중에 일부가 대통령 앞에 험한 소리를 했을 때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관이 가서 만났고 좀 있으면 장관이 만나고 좀 있으면 총리가 만나서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그 피해자들을 만나는 시점은 그분들의 반발이 없는 상황에서 만나야 된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국사를 논하고 외국과의 외교 관계를 논하는 문제에서 거기에 피해를 볼 수 있는 한국 내의 모든 국민들을 다 당사자들을 직접 설득하고 보듬어 안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최대한 설명하고 또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이해를 당부하고 그런 다음에 이 문제가 한마디로 대중들의 합의가 일정하게 도달했을 때 그때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한 강요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은요, 솔직히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어떤 예민한 현안이 나타났을 때 대중의 눈치나 표의 다수나 지지의 다수를 갖다가 염두에 두지 말고 자신이 생각하는 소신에 따라서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비판을 받더라도 과감하게 처신할 수 있어야 올바른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즉, 이익이 되는 부분만 쫓고 어떤 예민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서 어느 쪽의 여론이 더 높겠는가 하는 부분을 여론을 의식하면서 본인이 마치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람처럼 비춰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야권은 워낙 왼쪽을 향해서 많이 가기 때문에 별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요. 문제는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보수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NLL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문제, 통진당 해산 문제, 국정원 댓글 문제,
또 뭐 최근에 위안부 협정 문제, 국사교과서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주 그냥 상습적으로 빼딱하게 이야기하면서 말을 교묘하게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꼬는 사람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새누리당에 매우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패션 우파. 자기는 황금 수저 물고 난 사람들이 특히 패션 우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스펙 좋고 좋은 집에 태어나서 좋은 경력 갖춘 사람들이 중간쯤 서가지고 보수의 가치를 갖다가 비꼬면서 마치 진보적인 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역겹습니다. 자, 새누리당이요. 그 원유철 원내대표가 꽃가마를 태워서 안철수가 놓는 노원병에 이준석 전 비대위원을 보내겠다 했는데 저는 이 친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얼마 전에 신동아에서 기자가 전화와서 신동아에도 내가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젊으면 순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젊은데 순수한 사람이 대부분 왼쪽인데 오른쪽에 몸을 담고 있다면 오른쪽 입장에서 순수해야 되는 거죠. 몸을 오른쪽에 담고 있으면서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교묘하게 말을 비틀어서 마치 오른쪽에 하는 행동을 비판하고 중간 이하 왼쪽에 있는 국민들에게 동조하는 듯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개혁적인 데서 드러내는 것. 그건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개혁적인 게 아닙니다. 보수의 개혁은 그렇게 눈치 보면서 줄타기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보수의 개혁은 썩어빠진 보수의 치부를 과감하게 지적해서 도려내는 부분이지 이념이나 가치관에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 보수의 개혁을 하는 척하면서 왼쪽 편을 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정확하게 누가 뭐라든 보수의 근본 가치에 관련되는 문제, 통진당에 관련되는 문제, NLL에 관련되는 문제, 국정원 댓글 등과 관련되는 문제, 세월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 입장을 결정했고 국정교과서에 관한 문제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법 개정에 관한 논란에서도 제 입장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다만 보수 내부의 부패, 즉 유병 문제라든지 보수 내부의 잘못되어가는 부분, 뭐 보수 내부의 경제 부분에서 마치 부패와 연관된 어떤 커넥션들을 마치 자유시장 경제로 포장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따르는 서민 보수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난 연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두를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원유철 대표가 이준석 씨를 출마시킨다고 했을 때 이준석 씨의 과거의 발언에 관한 문제입니다. 통진당 가만둬도 시장에서 도태될 텐데 하고 정당 해산 청구를 비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 문제가 또 발생을 했을 때 이준석 씨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기획한 거라면, 정부에서 기획한 거라면 초기 목표는 달성했지만 계획은 실종됐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묘하게 말을 꼬아서 마치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준석은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준석은 마치 그렇지 않듯이 그렇게 해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유성민 사태 부분을 둘러싸서도 박 대통령은 완전한 패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친구 과거에 3인방 뭐 찌라시 사건과 관련돼서 김무성 대표의 수첩 KY에도 확인해주는 역할을 했죠. 자, 저는 뭐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준석 씨가 오늘날 천년 세대를 대표한다고 해서 새누리당 대표로 이렇게 뽑은 부분도 저는 못마땅합니다. 새누리당이 젊은 청년들을 그야말로 인기가 하도 없으니까 그 대표로 이렇게 뽑아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으려고 하고 당이 뭔 일을 시키려면 그야말로 지잡대 지방에 그냥 어떤 대학에서 나와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흑수저 출신을 새누리당의 청년 문제를 듣는
그런 좋은 자로 구하는 것이 옳았다고 봅니다. 하버드대에 나오고 무슨 클래스 스튜디오인가 만들어서 뭔 봉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봉사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새누리당이 그런 청년을 모델로서 삼으면 나머지 청년들한테 좋은 평가 받겠습니까? 정치는요, 사실은 뭐 이런 친구처럼 해야 정치를 성공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저 같은 성격은 뭐 아니면 아니고 기명기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시류에 따라서 줄을 설 줄도 모르는데 참 이 친구는 시류에 따라서 여기저기 방향도 잘 타는 것 같은데요. 자, 새누리당. 뭐 저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 하거나 안 하거나 저들 마음대로 할 거니까요. 계획을 하려면 똑바로 하고 인적 청산을 하려면 제대로 된 청산을 하세요.